안녕하세요, 안시성입니다. 오늘은 마킹하는 방법과 톱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공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 만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마킹하는 것과 그리고 톱질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회원분들이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끌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끌질하는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톱질을 조금 신경 쓰시면은 끌질을 하는 시간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마킹을 잘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톱질이든 끌질이든 마킹을 먼저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톱질을 하게 되는데, 톱질을 잘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끌질하는 시간을 줄여들 수 있습니다. 즉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공 하시는 분들이 톱질에 대해서 관가를 많이 하시는데, 톱질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은 목공을 하는 데서 작업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힘도 덜 들이면서 끌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킹하는 법과 톱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톱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이 서양 톱이고 여기가 동양 톱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손잡이, 톱자루를 여기를 톱자루라 그러는데, 손잡이를 잘 보시면은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서양 톱은 마치 잡을 때도 권총을 잡듯이 이런 식으로 잡게 되고요. 동양 톱은 이렇게 잡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엄지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두 손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태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톱날 방향이 틀립니다. 제가 저때 서양 수공구와 동양 수공구에 대해 설명할 때, 즉 서양 대패와 동양 대패에서 설명할 때 날의 방향이 틀려서 형태도 다르지만은 작업하는 방향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톱에서도 서양 톱과 동양 톱의 날의 방향이 틀립니다. 그거를 카메라에 가까이 들이대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에 보고 계시듯이 카메라에 비치는 오른쪽이 서양 톱이고요, 왼쪽이 동양 톱입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렌즈를 조금 더 가까이 들이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동양 톱의 톱니가 톱자루, 우리가 잡고 있는 손잡이 쪽으로 방향이 안쪽으로 날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톱은 조금 작은 거라서 톱니가 좀 작은 톱니라서 지금 작게 되어 있는데, 이 톱니 방향이 동양 톱과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손잡이의 반대 방향으로 톱니 방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방금 전에 가까이 카메라에서 보셨듯이 동양 톱과 서양 톱의 톱날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서양 톱의 톱날 방향은, 톱니 방향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요. 동양 톱의 톱니 방향은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톱을 사용하는 방법도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 톱은 밀면서 톱질을 하게 되고요, 동양 톱은 당기면서 톱질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양 톱은 당길 때는 톱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동양 톱은 밀 때는 톱질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당길 때만 톱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양 톱과 서양 톱의 형태도 다르지만은 톱니 방향이 대패처럼, 대패와 같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 그러면서 작업하는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양 톱을 제가 또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다고 해서 양날톱, 한쪽에만 날이 있다고 해서 외날톱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공을 할 때, 그 톱질을 할 때 자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섬유질 방향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칠 때, 자른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섬유질의 방향에 직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톱질을 할 때 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나무 결 방향이 있으면은 결 방향에 직각이 되는 부분, 여기를 톱질을 할 때 자른다고 하고요. 나무 결 방향, 즉 길이 방향으로 톱질을 할 때 정확하게는 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켤 때는 켜는 톱니를 따로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그래서 자르고 켠다. 원래는 구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즉, 그래서 톱니가 양쪽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르는 톱니와 켜는 톱니. 즉, 자를 때는 자르는 톱니를 사용하고, 길이 방향으로 톱질할 때는 켜는 톱니를 사용하고. 그래서 원래는 자르는 톱니와 켜는 톱니를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섬유질이 이루어져 있는 이 길이 방향에 직각되는 부분을, 단면을 자를 때는 날카롭게 칼처럼 잘라내기 때문에 이 자르는 톱니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길이 방향으로, 섬유질의 길이 방향을 따라가면서 톱질을 할 때는 켜는 톱니를 써야 되는데, 사실 톱질을 하다 보면은 켜는 쪽에 그 톱질을 하다 보면 톱길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섬유질을 긁어내듯이 톱질을 하다 보니까 톱질이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즉, 긁다 보면 톱밥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그 톱밥을 조금 배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켜는 톱니는 톱니 간격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서로가 톱니 간격이 엉성엉성하게 좀 크게 되어 있고요. 자르는 톱니 쪽은 날카롭게 잘라야 되니까 톱니 간격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르고 켜는 거를 구별하면서, 용어도 구별하시면서 목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았습니다. 외날톱과 양날톱이 한 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외날톱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이 톱을 등대기 톱이랍니다. 톱 등 쪽에 잡아주는 게 있다고 해서 등대기 톱입니다. 근데 이쪽은 잘 보시면은 톱이 휘어지죠. 이 등대기 톱은 등 쪽에 잡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톱이 이 등대기 톱입니다. 이 등대기 톱, 기본 톱을 가지고 자를 때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켤 때도, 켜는 작업을 할 때도 이 등대기 톱으로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양날톱이나 외날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샘플로 보여드린 이 각재, 큰 각재, 이게 65mm 각재입니다. 이 각재를 자를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등대기 톱을 자르다가 보면은 이 톱의 등에 걸리게 됩니다. 이 잡아주는 곳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통을 하지 못하게 되죠, 톱질이. 그럴 때 양날톱이나 외날톱을 사용하게 되면은 톱이 관통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판재 같은 이런 큰 판재를 자를 때 또 등대기 톱은 어느 순간 톱질하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외날톱이나 양날톱을 사용해서 판재를 자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각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판재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등대기 톱으로 해서 웬만한 프레임, 그러니까 그 가구 구조를 이룰 수 있는 프레임들, 각재들은 이 등대기 톱으로 다 재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큰 각재나 판재를 자를 때는 최소한 외날톱이나 양날톱이 있어야지 작업이 불편함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대기 톱은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외날톱이든 양날톱이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켤 때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양날톱이 있으면은 작업은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목공을 함에 있어서 등대기 톱과 양날 톱은 각각 하나씩 있어야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작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공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마킹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마킹 도구가 중에 연기자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자는 보시면은 45도와 직각,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과 45도 마킹을 할 때 쓰이는 자가 이 연기자입니다. 연기자의 특징이 잘 보시면은 바닥이 턱이 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재를 직각을 그을 때 이 턱이 부재면에 붙어서 연필을 갖고 마킹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직각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무조건 직각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직선을 그으라고 하면은 철자를 대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직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 있는 턱을 부재의 전체 면에 밀착을 시켜서 긋게 되면은 이 부분은 무조건 직각이 됩니다. 그럴 때 쓰이는 자가 연기자입니다. 45도도 물론 마킹이 되겠죠? 45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턱이 내가 마킹을 할 부분의 옆면에 이 부재에 바짝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틀어져 버리면은 자가 직각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엄지를 바닥을 밀어서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검지로 자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재가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부재를 중지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엄지를 바닥을 밀어주고 연기자를 바닥을 밀어주고 검지로 자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중지로 부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 수 있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 힘은 주셔야지 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 자가 흔들리지 않겠죠. 자, 이거는 각재를 잡을 때 이렇게 마킹을 하고요. 큰 각재나 아니면 판재를 잡을 때는 전체를 밀고 자를 눌러주고 부재를 눌러준다든가 아니면 남의 손가락은 부재를 당겨 주셔가지고 자나 부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는 이런 식으로. 자, 철자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도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연필도 샤프도 아실 거고. 자, 이건 무엇인가? 얘는 먹금칼이라는 건데요. 연필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날카롭고 정확한 마킹을 할 때 쓰이는 도구가 이 먹금칼이라는 겁니다. 연필로 하게 되면은 연필심 두께가 보통 우리가 0.3mm 그 정도 되죠. 샤프가 0.5mm 0.5mm 정도 되겠네요. 0.5mm 정도 되죠. 근데 마킹은 이 금무게 먹금칼은 연필선보다 조금 더 섬세한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끌 작업을 할 때 이 먹금칼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무게도 일종의 칼인데요. 잘 보시면은 요 끝자락에 보면은 칼이 박혀져 있습니다. 바닥에 칼날이 살짝 나와 있죠. 먹금칼과 동일한 칼인데요. 이 먹금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필 대신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금무게는 내가 어떤 목재에 대해서 마킹할 부분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폭을 간격을 마킹을 해야 할 때, 칼로 마킹을 해야 할 때 쓰이는 도구가 이 금무게입니다.
금목의 뒤쪽에 보면은 나사를 풀면은 이 막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폭을 맞춘 다음에 살짝만 잠그시고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앞쪽을 톡톡톡톡톡 치거나 뒤쪽을 톡톡톡톡 살짝 쳐서 정확한 간격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맞으면은 나사를 꽉 조이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곳을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금무게를 사용하실 때는 이 금무게 옆면이 부재 옆면에 딱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쪽이나 뒤쪽이나 바닥 쪽이나 떠버리면은 마킹을 하는 포인트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무게를 사용하는 포인트는 이 옆면이 부재 옆면에 정확하게 밀착이 된 상태에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무게 같은 경우는 칼날이 밑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가 위에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무게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그거는 쉽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마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필과 다르게 이 먹금칼이랑 금무게 같은 경우는 칼을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강할 때면은 이 나무 결 따라서 이 칼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힘을 빼시고 첫 길은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요. 2번, 3번 정도 좀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2번, 3번 정도 연속으로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재를 갖고 제가 마킹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재를 사용할 때 기준면을 하나를 S면이라고 해서 겉면을 표시해 둡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준선을 연필선으로 먼저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윗면에서 먼저 마킹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자를 바닥을 붙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에 이 바닥, 연기의 바닥면을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도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등급, 1등급 같은 경우는 자가 거의 직각이 연기자의 바닥과 기준에서 직각이 이루어져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갈수록 가면은 자가 길어지면 길수록 끝에 갈수록 연필선이 직각이 아닌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가장 직각에 근접해지려면은 이 출발하는 곳, 바닥면에서 연필이 연결되는 부분에 바닥을 대야지 최소한 일자가 정확한 직각이 나오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럼 연필선에 넘어오는 곳에다가 연필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자를 갖다 대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를 먼저 갖다 대고 연필을 그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오는 곳에다가 연필을 먼저 찍으시고 자를 부드럽게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마킹한 곳이 조금 삐뚤다 그러면은 지우개 다시 지우시고요. 마킹에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더라도 정확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마킹은 아무리 작업을 잘하더라도 정확한 가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킹할 때부터 최소한 마킹에서는 정확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뭐 톱질도 그 다음에 끌질도 정확하게 했을 때 나중에 좀 완성도가 높은 가구가 나오니까요. 마킹 때부터 좀 정확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찍습니다. 연필을 먼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자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마킹을 됐습니다. 자, 윗면에서 옆면을 마킹했고요. 또 윗면에서 또 반대편 옆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면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필선이 한 바퀴 돌아와서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킹 연습을 하실 때는
기준선을 하나 그으신 다음에 10mm 간격을 띄우고 연기자를 먼저 갖다 붙인 다음에 자를 톡톡 철자를 쳐서 처음에 그었던 기준선에서 10mm 간격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자를 내려놓으시고 연필로 마킹을 하십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양쪽 옆면 찍어서 그 다음에 연기자를 갖다 대고 다시 끄고 반대편 옆면 마지막으로 바닥면 이렇게 해서 연필선이 맞으면 오케이. 만약에 마지막 바닥면이 연필선이 안 맞으면 어딘가에서 내가 마킹이 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mm 띄웠으니까 다시 20mm. 항상 기준선에서 가셔야 됩니다. 10mm, 20mm, 30mm 이런 식으로. 항상 연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연기자를 갖다 대고 연필을 찍고 연기자를 갖다 대고 연필을 그을 때도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연필심이 안쪽으로 파고들 때도 있고 바깥쪽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연필을 사용할 때 이 각도 자를 붙였을 때 이 연필 각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각도로 했으면은 계속 이 각도로 가셔야지 눕히거나 세우거나 해버리면은 또 그 세우고 눕히는 그 간격에 따라서 넘어갈 때 연필선이 위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각도에서 동일하게 계속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면. 출발하는 곳에 연기자의 턱이 바닥이 붙게 되고요. 연필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잘 갖다 대고 긋습니다. 출발하는 곳에 연기자를 갖다 대고 연필을 먼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자를 갖다 붙여서 마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닥면.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킹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옆면에서 나중에 톱질을 할 건데요. 톱질이 어디까지 할 건지 양쪽을 톱질할 거라서 톱질할 깊이를 그 무게로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지금 표시한 곳에다가 할 건데요. 자, 이렇게 X자 퐁당퐁당 할 곳이 나중에 또 끌질로 없어질 곳입니다. 그걸 미리 한번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라질 곳만 마킹선을 표시할 건데요. 자, 이런 먹금칼이나 금무게 같은 경우는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한번 마킹 들어가면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필은 지우고 다시 마킹해도 되지만 먹금칼이랑 금무게 같은 경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패를 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금칼이나 금무게 같은 경우는 내가 잘려 나갈 곳만 표시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사라질 곳만, 없어질 곳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옆면을 붙여서 첫 길이 중요한데요. 힘을 빼고 스치듯이 살짝, 살짝. 자,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두세 번. 첫 길이 힘을 빼고 부드럽게 올려서 반대편도
마킹선 안에 금옥에 칼금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반대쪽도 X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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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자. 금무게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금무게를 사용하실 때는 한번 살짝 가볍게 마킹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뒤로 가야겠다 싶으면 살짝 더 뒤로, 진하게 하고 싶다, 한 번만 더. 톱질도 그렇고 그 칼로 하는 마킹도 그런데 첫 길이 중요해요. 힘을 빼고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길을 낸 다음에 좀 진하게 하고 싶을 때 두세 번 반복해서 하셔야지 진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옆면에서 톱질을 해서 금무게로 표시한 곳까지